자,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형진이가 본다면 오늘 시험 보는 날이어서 앞부분은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대략 한 20분 정도, 사실은 한 30분 흘렀는데 언제나 뭐 좀 이것저것 빼면은 실질적으로 한 20분 정도는 시험 보느라고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교시는 평상시보다 동영상이 당연히 짧아지겠지. 시험 본 시간을 뭐 동영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중력까지는 했어, 얘들아. 그럼 오늘은 우리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122페이지로 갈게요. 페이지 122페이지. 안타깝지만 오늘 배우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 원래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물리학 내용의 일부가 마침 이번 챕터에 나와. 왜 어렵냐? 오늘 지금부터 배울 소위 말하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야.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그래.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런 현상 내가 알아. 근데 그게 이 내용이었어? 뭐 요 정도는 있겠지. 근데 학문적으로는 처음 배워요. 왜? 중등 내용하고도 전혀 겹치는 내용이 없고 말 그대로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 배우면 낯설고 어렵지 뭐. 그래서 우선 뭔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잘 안 돼도 좋아. 어차피 이해시키는 사람은 나잖아. 그렇지만 우선 얘들아 교재 122, 123 좌우 딱 두 페이지만 뭔 내용 나오는지 한 번만 읽어봐.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마. 설명은 내가 해주면 되니까. 우선 한 번만 읽어봐. 특히 용어들. 이런 애를 이렇게 용어를 부르는구나. 그런 거. 용어 위주로 우선 봐. 교실이 조금 덥지? 그치? 알자 힘이 합력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은 물체에 힘을 줘. 힘을 주면 너 합력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합력 안 들어봤어? 왜냐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힘의 계산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 근데 한 사람이 힘이 세.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센 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힘의 기본 단위가 뭐야? 뉴턴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힘을 세기를 표현하는 법이 뉴턴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10뉴턴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예를 들면 5뉴턴을 줘.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얼마 남아? 그거 계산한 그 값을 알자 힘 혹은 합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자 힘이 0이다. 참고로 다시 지금 알자 힘과 합력은 같은 뜻이야 얘들아. 왜냐면 알자 힘은 말 그대로 순수한 우리말이고 합력은 한자어란 말이야. 한자는 쉽잖아. 합력, 알자 힘 같은 뜻이야. 완전 같은 뜻. 그러니까 힘 계산한 값. 이때 알자 힘이 0이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형 상태. 예를 들면 이번에 두 사람이 힘 줬는데 마침 힘의 크기가 똑같아.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로 따지면 요새도 체육대 때 줄다리기 같은 거 하냐? 네. 그럼 줄다리기 하는데 완전 힘 차이가 크지 않는 거 시작하면 초반에는 잘 안 움직이잖아 줄이. 이 말은 이쪽 팀하고 반대항 줄다리기인데 힘이 엇비슷하다는 거야, 그지? 그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 그 힘의 평형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합력이 0이다 혹은 알자 힘이 0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합력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이 세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야. 자, 간단히 한번 읽어봤는데 뭐 관성이라는 말 빼고는 웬만하면 뭔 소린가 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아요. 왜?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우선 관성 얘기해볼게. 관성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본 만한 단어예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과학서적 같은 거 읽으면 관성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관성이 뭐냐 그러면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애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 그러면 얘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 혹은 어떤 애가 정지하고 있었어. 그럼 얘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려는, 정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정지 관성이 있고 운동 관성이 있어. 그럼 어떤 데 정지 관성이고 어떤 데 운동 관성이냐? 처음부터 정지해 있던 놈은 정지 관성인 거고 처음부터 운동하고 있던 놈은 운동 관성이지. 자, 일례를 들어보자. 차가 막 앞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막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막 운전하시다 갑자기 신호에 딱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그치? 그런데 내가 마침 그때 나 멍 때리고 있었어. 이거라도 잘 잡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침 멍 때리고 막 주머니에서 뭐 꺼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튕겨나가지. 그치? 재수없으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이거는 운동관성이겠냐 정지관성이겠냐? 내가 어땠어? 나 아니지. 내가 차랑 같이 운동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차가 멈추니까 내가 앞으로 튕겨나가잖아. 그럼 나는 하던 걸 유지한 거야. 즉 나는 멈춰있던 사람이야 운동하던 사람이야? 운동하던 사람이지. 그럼 이건 운동관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또 똑같은 차로 예를 들어볼게. 차에다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자 출발합니다 하면서 출발을 해. 그럼 나 어떻게 돼? 뒤로 쏠리지. 뒤로 쏠리잖아 얘들아. 갑자기 출발할 때는.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난 처음에 지금 멈춰 있었지. 이런 게 정지관성. 이것도 정지관성이야. 여기 봐봐 이런 거. 여기 볼펜 있어? 자, 볼펜이 지금 운동에 멈춰 있어. 멈춰 있지. 이게 정지관성이란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니네가 일상에서 한두 번은 다 겪어본 일들이야. 근데 용어를 배우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미 니네들 저런 거 뭐 선생님 저 위에 책상에 빼는 거 아니면 컵 같은 데다가 종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 위에다 동전 올려놓은 다음에 종이 하나 둘 셋 아니면 식탁보 같은 거 왜 TV 같은 거 가끔 나오잖아. 막 진기명기 해가지고 유리컵 잔뜩 놓고서 식탁보 확 한 번에 빼는 거 이런 거 유튜브로 한두 번은 본 적 있지? 그런 거 다 정지관성. 그런 애들은. 이해되지?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관성. 그래서 뭐 뉴턴의 운동법칙 이거는 그냥 원래는 내년에 물리원 할 때 나오는 거라서 그냥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역학적인 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 근데 여기서는 안 배울 거야. 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물리라는 과목 들어봤지.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이야.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뭐가 나오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딱 두 가지가 나와. 그게 뭐냐면 운동량. 얘는 알파벳으로는 P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우리가 힘 할 때는 보통 알파벳 뭐 써? 영어 대문자 뭐 써?
그치, 보통 F 쓰잖아. 속력 할 때는 알파벳 뭐 써? V 쓰고 막 이러잖아. 보통 수학에서도 길이 하면 제일 많이 쓰는 알파벳이 뭐예요? 수학에서 길이 할 때 문자 L 제일 많이 쓰지. L. 야, 길이 하면 L이잖아. 길이 막 Z 이러진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너뭔 소리 하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요? 아니, 수학에서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이거 뭐라고 나와? 그러면 길이 나오면 콧구멍 막 이렇게 나와? 아니 센티미터. 아니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아이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보통 면적하면 뭐로 많이 나와? 면적하면 우리가 대문자 A 쓰거나 아니면 서피스 해가지고 S 면적 S 혹은 에어리어 A 이렇게 쓰지. 면적 나왔는데 L 이러진 않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거 나오냐? 부피 할 땐 많이 쓰는 문자가 뭐예요? 볼륨에서 V 많이 써. 왜냐면 볼륨이 부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피 할 때는 V 이런 식으로 나름의 자주 쓰는 문자들이 있다고. 나름의 자주 쓰는 미지수 X 말고 미지수 X는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거고 주로 이제 얘의 성향에 따라서 자주 쓰는 물리가 이제 문자들이 보통 총칭해서 정해져 있다고. 야, 운동량 할 때는 우리 예를 들면 V 하는데 어떤 애가 Z는 T분의 S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럼 보통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무언의 약속을 한 거잖아 얘들아. 그런 것처럼 운동량은 P라는 문자를 주력으로 씁니다.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량이 뭐 하는 놈이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얼마나 빡시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여기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있다? 근데 한 놈은 빨리 가고 있고 한 놈은 느리게 가고 있어. 같은 질량인데 속도가 달라. 당연히 속도 빠른 놈이 운동 강도가 빡센 거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또는 이번에는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근데 한 놈은 질량이 작고 한 놈은 질량이 커. 그럼 이번에 누가 빡시게 운동하는 거야? 질량 큰 놈이 당연히 빡시게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크고 속도가 큰 거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이런 애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자 하고 이름을 붙인 거야. 여기서 왜냐는 게 필요가 없어. 옛날 과학자들이 이러한 물리량을 처음에 알게 되면서 야, 이런 애를 오늘부터 우리 운동량이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그 운동량이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물체의 운동 강도. 운동 강도 그러면 솔직히 감이 좀 잘 안 오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물체를 니들한테 던졌을 때 내가 얘를 멈추게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멈추려면 얼마나 빡신가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게 운동량이야. 그래서 운동량은 별도의 단위는 없고 야, 질량의 단위가 뭐야? 기본 단위가 질량 기본 단위가 뭐야? 모르겠어? 야 소영아, 그래. 요 질량의 기본 단위가 얘들아 킬로그램. 그램도 쓰긴 하지만 우리는 그램보다는 킬로그램이 기본이야. 그 다음에 속도는 기본 단위가 뭐야? 잘 알다시피 미터 퍼 세컨 쓰잖아. 그럼 이 단위를 그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그냥 곱하기 미터 퍼 세컨. 그러니까 운동량을 나타내는 별도의 스페셜한 단위는 없어.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운동량의 단위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운동량이 뭐 하는 거냐? 물체의 운동 강도를 나타낸다. 그 당연히 운동량은 속도가 0이면 운동량도 0이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찰함에 있어서 질량이 0인 경우는 없어. 질량이 0이면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리니까. 질량이 없는데 존재하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 기준으로는 없어. 무슨 유령도 아니고. 그지? 그러면 운동량이 0이면 곧 속도가 0이다. 질량이 0일 수는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운동량이 0이다 라는 소리는 뭐냐? 멈춰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운동량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질량, 쉬운 예를 들어 질량 1kg인 물체가 이쪽으로 10m/s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얘 운동량 얼마예요? 운동량 얼마예요? 대입해봐. 질량이 얼마예요? 10이요. 운동량 10이야. 그럼 우리가 편의상 보통 운동의 상태를 결정할 때는 최초 출발 방향을 보통 플러스로 봐. 그럼 시작하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럼 이쪽이 플러스야. 그럼 이런 경우 얘는 처음 운동량을 P 제로 붙으면은 처음 이런 뜻이야 보통. 이런 것들이 다 표현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니네는 빨리빨리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이런 거는 한 번만 배우면 이제 더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 그럼 P0가 10이야. 정확히는 플러스 10이. 근데 보통 플러스는 생략하고 표현해도 되니까 이 플러스를 굳이 내가 여기다 써준 건 강조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가 누군가 앞에서 빵 때려가지고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뒤로 마이너스 5m/s로 가게 됐어. 그러면 이걸 내가 땅 때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마.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내가 손으로 툭 쳤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뽀개지거나 이런 수도 있잖아 현실에서는. 근데 여기 과학에서는 물체가 뽀개지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질량은 일단 고정값으로 안 변해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얘를 툭 때렸더니 뒤로 가 방향이 바뀌었지. 그러면 반대 방향이 됐잖아.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얼마로 보겠느냐?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5 하면 안 되고 꼭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봤으면 왼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5라고. 왼쪽이 플러스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아야 되느냐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왼쪽이 플러스면 오른쪽은 자동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이 자동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가 플러스면 아래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위도 플러스인데 아래도 플러스인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럼 누구를 플러스로 잡아야 됩니까? 는 보통 최초 스타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어. 그럼 이런 경우는 위를 플러스로 잡는 게 타당하고 내가 옥상에서부터 어떤 물체를 아래로 집어 던졌어. 그럼 이런 경우는 아래를 플러스로 잡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플러스 혹은 무조건 위쪽이 플러스 이건 없어. 왜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 내가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던질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플러스 이런 건 없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자동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동시에 플러스일 수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요? 자,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1교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운동량이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2교시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끝낼게.